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5060 세대의 은퇴가 쓰나미처럼 일어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다가오는 노후가 더 두려운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 빈곤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좀 투자해달라고 했대요. 투자해서 잘 되면 노후에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요. 예상이 가겠지만 이분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시나요? 자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많이 온 거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었는데 돈 가져가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처럼 됐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돼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식을 돕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면 안 됩니다. 다 퍼줬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손을 벌려야 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돈을 지킬 마음을 가졌다면 다음으론 저축을 잘 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69.4세부터 노인이라고 보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00~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특히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누군가가 접근해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세 번째로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그런 분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냐고 여쭤보면 멋쩍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미뤘던 담배도 끊어보시고요. 술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적당한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막상 처음에 운동에 시간을 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건물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낮은 층이면 걸어서도 가보시고요. 외출 후 귀가할 때 날씨가 좋다면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는 게 별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걷는 운동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우울증 증상 완화 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걷기만 해도 뇌에 자극을 주게 돼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걷고 나서 다른 것을 의욕적으로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꼭 걸어보세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암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한다고 합니다. 건강 쪽에 쓰는 비용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돈 가져가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대로 꼭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노후 준비 그 네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만들지 않고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집에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미리미리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후 생활이 펼쳐집니다. 수영이나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취미로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전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우시더니 은퇴 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무인 일자리 카페에 취업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노후에는 그 시간을 더욱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혼자가 싫어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좀 전에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쓰는 피로를 확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체육시설이나 산책 등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많은 일들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들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지 말고 살자.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쓸 에너지가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100살 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에도 기쁘고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다해 키운 내 자식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고 헌신하면서 금쪽같이 키웠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신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요.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길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성인이 되고 내 품을 떠나 독립했다면 자식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은퇴 후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자식이 나에게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서 독립합시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선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다가가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되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진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보세요. 댓글을 통해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고 여러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다해 키운 내 자식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고 헌신하면서 금쪽같이 키웠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신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요.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길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성인이 되고 내 품을 떠나 독립했다면 자식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은퇴 후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자식이 나에게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서 독립합시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선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다가가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되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진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보세요. 댓글을 통해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